안녕하세요, 히머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연애 진짜 못하는 사람의 최대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모태솔로랑 연애를 진짜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연애를 만들어 가는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쭉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약간 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좀 끝까지 봐주세요. 연애 진짜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연애 글로 배우냐 이런 말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거를 사실 연애 자격에선 다르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연애를 시작하는 건 사실 어렵지가 않은 게, 저희가 지금 한 달 연애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가 제목이 왜 한 달 연애냐면은, 한 달이면 솔직히 연애는 할 수 있어. 다만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약간 TMI를 드리자면, 내가 그래도 소개팅을 나갔을 때, 내가 그래도 좀 호감이 갈 만한 사람이 왔다고 했을 때 그 사람과의 승률이 내가 그래도 50%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되게 효과적인 강의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나한테는 어떤 사람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계를 해드리는 그런 수업이 되는데, 본인 매력 설계라든지 혹은 기본적인 대화법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적으로 키우시면 사실은 연애 시작은 저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조금만 본인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애 시작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특히 지금 우리 사회가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연애를 실제로 30대 돼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요즘 진짜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연애를 할 환경을 주지 않아.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나면 적응해야지. 그리고 또 취업을 해야지. 취업하고 나면 뭐 적응해야지. 그러다 보면은 다 30대 되잖아요. 그 사이사이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부지런하기도 하고 운이 좋은 거라고 보고, 아닌 분들은 연애를 진짜 30대 넘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당연히 연애 세포를 좀 기르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저는 우리 모태솔로 분들한테 그렇게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회가 만든 거라. 그럼 이제 연애 자격은 어떤 사람들을 진짜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연애 유지를 못하는 사람. 물론 내가 그 사람을 별로 안 사랑했을 수 있죠. 그냥 대충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자라는 생각으로 만났을 수도 있죠. 혹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났는데 안 좋은 사람이었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나한테 꼭 맞는 기준으로 잘 골라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연애를 하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연애에 대한 퀄리티를 많이 기대를 하시고 연애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지가 당연히 오래가지 않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연애가 내가 오래 유지를 안 하고 싶은 연애였을 수도 있지만 오래 하고 싶은 연애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연애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좀 많이 불행한 것 같아요. 정말 오래 가고 싶고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애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떠나간단 말이죠. 왜 떠나갈까? 안 행복하니까. 연애는 서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안 행복하니까. 왜 이 서로 행복할 것 같아서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에게 불행함이 시작이 될까? 연애 유지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연애 유지 능력이 없게 되시면 연애도 오래 안 가지만 그 상태로 결혼을 하시잖아요. 결혼도 이혼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본인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좀 이건 능력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능력들이 연애 유지 능력인지 잠깐 화면이 지나갈 거예요. 보시고 본인이 진짜 어떤 능력들이 좀 부족한지, 어떤 영역을 본인이 좀 충족을 해야 될지 많이 살펴보시는 게 필요한 게, 하나라도 부족하시면 사실 그것 때문에 결혼을 했다가도 이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잘 채워주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연애 유지를 못하는 사람이 진짜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굉장히 연애에 있어서 소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재회를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저희한테. 재회를 하고 싶으면 재회를 하면 되잖아. 그런데 자꾸 그 사람 마음을 궁금해 하세요. 저는 그 태도가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봐요. 물론 본인 성향일 수 있기는 한데 그 성향이 내가 연애를 자꾸 끌려다니게 만들고 내가 끌려다니는 연애를 할 때 사실은 조급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집착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집착을 하다 보면 상대가 연애가 행복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집착해주는 거 좋아요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집착을 해서 상대가 내 옆에 계속 있었어? 그럼 이 영상 보고 계실까요? 아니죠. 집착해봤을 때마다 어땠어요? 좋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연애가 상대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정말 행복하게 연애를 시작을 하려다가 그 사람한테 집착을 해. 집착을 하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 헤어지자고 해. 그럼 그 순간에 기다려요.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있다면 돌아오겠지. 문제는 마음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고 없었다가도 내가 만들어주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연애든 재회든 유혹이에요. 재회도 연애니까. 그럼 유혹이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유혹을 할 건지 찾아서 그 사람한테 맞게 다가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애를 마케팅에 비유한 책이나 혹은 뭐 그런 어떤 교육 자료 이런 것도 많고 한편으로 이제 마케팅을 연애에 비유한 그런 교육 자료나 책도 많아요. 연애와 마케팅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팔면 사요? 팔면 안 사요. 내가 기다리면 고객들이 알아서 와요? 안 와요. 연애도 똑같아요. 내가 자꾸 매달리고 어떻게든 팔려고 그러면은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리고 저 사람은 안 사겠다고 가버리는 내가 기다리면 사러 온다고? 말이 안 되지. 당신이 왜 이걸 안 사고 싶었을지 내가 분석을 해서 좀 더 좋은 제품을 보여줘야지. 그걸 안 할 생각을 하고 그냥 기다리면 제외가 안 되죠. 저희가 제외를 시켜드리는 방식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저 사람이 안 쓰겠다고 생각한 제품이야. 저 사람이 안 쓰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원래 쓰고 싶었을 제품이 뭔지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을 그 모양으로 바꿔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원했던 거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제품이 이게 아니었는데 바뀌었네? 다시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실 이런 설명이 약간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제품으로 설명을 하냐 그러실 수도 있기는 한데 철저하게 제외가 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연애가 아니어서 반품을 하려고 했던 건데 내가 생각했던 연애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그럼 마음이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원하는 건 사실 그 마음이 다시 생기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안정기로 접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바꿀 수도 있어요. 사람은 원래 환경이 바뀌면 본인 판단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시게 되시면 사실 상대분이 서운하게 했던 부분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상대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소극적으로 있을 때 상대가 절대 고쳐주지 않아요. 왜냐면 말을 해야지 알지 모르니까 혹은 말을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상대가 지치니까.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상대가 지치지 않게 상대가 오히려 나한테 해주고 싶게 만드는 건데 그 부분을 좀 소극적인 분들이 잘 못하시고 못하시면서 많이 서운해하고 삐져요. 문제는 그 서운해하고 삐지는 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많이 스트레스거든요. 왜냐면 이거 풀어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왜 자꾸 삐지는지 왜 자꾸 서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풀어주는 게 힘들다 보니까 지쳐요. 지치면 연애하기 싫어지고. 항상 중요한 거는 좀 적극적이셨으면 좋겠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다시 끌어와서 이 사람이랑 같이 행복한 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은 내 인생을 저 사람에게 안 맡겨뒀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뭔데 내 연애를 결정을 해요?
나도 결정할 수 있는 건데, 다만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내 연애에 데려오기로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져야죠. 이 사람이 힘들었던 건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연애가 유지가 안 될 만한 행동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마음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면 연애가 되게 하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마음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저 기다리는 자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 행복한 연애를 세팅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항상 그 사람 연락을 기다리고 그 사람이 언제 사랑해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아니면은 오늘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좀 더 우리 서로에게 맞게 바꾸고 내가 어떻게 좀 더 잘해줄까? 어떻게 나한테 좀 더 잘해주고 싶게 만들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좀 제대로 바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연락 주시고 오케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할게요.